이 삶은 섬유질의 원인은 바로 채소를 삶아 먹는다거나 또는 섬유질이 강한 산나물을 삶아 먹을 때 일어납니다. 삶은 채소와 산나물은 인체의 장에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삶은 섬유질을 먹느냐를 체크업하시는 거예요. 인체가 질병화되기 시작하는 가장 처음 단계는 혈액의 오염입니다. 혈액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혈액이 혈구를 파괴해서 혈액량이 줄어들고 또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인체 전체의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질병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 그 다음에 질병의 단계가 장이 질병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이 질병화가 되면은 간이 질병화가 되고 간이 질병화가 되면은 이제 해독을 하지 못하고 소화를 하지 못하고 효소를 못 만들기 때문에 인체 전체가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음식이 가장 장을 빨리 망가뜨리고 이 두 가지 음식이 가장 빨리 간을 망가뜨립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바로 삶은 섬유질과 전분입니다. 삶은 섬유질을 먹게 되면은 이 삶은 섬유질은 우리 인체에서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섬유질을 먹으면은 인체에서는 그거를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삶은 섬유질은 배출되지 않고 장벽에 붙습니다. 장벽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키면은 인체에서는 그 염증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점액질로 염증을 이렇게 싹 덮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삶은 섬유질이 염증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제 장벽을 타고 장벽 아래에 있는 육모로 흡수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삶은 섬유질이 계속해서 흡수가 되고 흡수가 돼서 육모 사이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그 안에서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독소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장벽 아래에 있는 육모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장에 있는 혈관을 타고 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활성산소는 간에 있는 간세포를 파괴하고요. 그래서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독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더 이상 간이 우리 인체로 들어올 수 있는 독을 해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독이 우리 심장으로 가게 되고 그 후로는 뇌로 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은 섬유질의 원인은 바로 채소를 삶아 먹는다거나 또는 섬유질이 강한 산나물을 삶아 먹을 때 일어납니다. 이 삶은 채소와 산나물은 인체의 장에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삶은 섬유질을 먹느냐를 체크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이 정도로 나빠져 있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장의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액질이 있어요. 점액질이 있고 그 염증과 점액질의 폐해로 인해서 장의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장 안에 있는 유익균은 점점 죽고 유해균은 점점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삶은 섬유질을 끊고 생섬유질을 맨 처음 먹기 시작하면은 설사나 방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생채소가 몸에 안 맞나 봐. 내가 장에 염증이 많아서 생채소를 먹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장의 환경이 생채소를 먹지 못하게끔 유해균이 너무 많을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유해균을 해결해 가면서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와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 좋은 혈액이 장으로 갈 때 장의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장의 기능이 올라가는데 그렇다면은 장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그거는 내가 질병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장이 안 좋아서 장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생채소를 드시는 분들은 꼭 드시기 전에 배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 찜질, 뜨끈뜨끈한 찜질을 먹기 전에 한 15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채소를 먹고 나서도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또 배찜질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균은 열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찜질을 했을 때 훨씬 더 설사나 방귀가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고요. 또 걸으세요. 생채소를 드시기 시작을 했을 때 걸으셔야 됩니다. 식사를 끝내고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계속 걸으시면 혈액순환이 돌고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흡수가 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또다시 장세포를 살려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간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전분입니다. 이 전분은 흔히 정제된 탄수화물에 많은데요. 이 전분 또한 장벽에 붙어요. 그래서 흰 쌀밥, 국수, 또 떡, 빵 이러한 곳에 있는 전분들은 우리 장벽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시 점액질이 덮여지고요. 이렇게 점액질이 계속 덮여지고 염증이 계속 생기면은 우리의 장의 기능은 계속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전분 또한 장벽 밑에 있는 육모로 흡수가 되고요. 육모 사이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독소가 발생하고 그 독소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간으로 가서 간세포를 파괴시키고 우리 혈액으로 흡수해서 흡수된 혈구세포까지 파괴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삶은 섬유질과 전분은 우리 인체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음식을 꼭 끊으셔야지만 장 건강이 회복이 되고 간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신 식단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의 삶은 섬유질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양의 전분이 있었는지 이거를 보고 이게 우리의 질병이 원인이구나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를 이제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은 섬유질 대신에 생섬유질을 드시고 하지만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간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소화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물론 소화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섬유질 또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 기능과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섬유질을 먹으면 오히려 변비에 걸리고 오히려 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섬유질이 있는 채소보다는 섬유질을 완전히 제거한 생즙으로 드실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즙을 짜실 때 녹즙기로 즙을 짜서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필터, 아주 고운 필터에 한 번 더 거르셔서 완전히 섬유질을 제거한 상태로 드셔야 됩니다. 이때 드실 때 방법은 공복 1시간 전입니다. 식사 시간 1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하시는 용량은 200cc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우리 장 기능과 간 기능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은 그리고 자기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하신다면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짜고 맞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전분과 삶은 섬유질 우리 몸에 끼치는 큰 영향을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거를 식단에서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